자, 반갑습니다. 19강 사마현 역사 교과서로는 61페이지 국외 민족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다 보니까 지금 진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쵸? 우리가 지난주에는 학교에서 같이 이제 한국 전쟁 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뭐랄까 개헌과 또 이승만 정권의 어떤 뭐 독재, 부정선거, 또 4.19 혁명, 또 5.16 군사 쿠데타까지 쭉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시간이 또 역행이 돼가지고 1920년대 아직까지 우리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일제의 지배, 압제가 여전히 한창인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거는 국외 민족 운동인데요. 학습 목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독립군의 실현과 삼부의 성립 과정을 안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준열과 유해진 배우가 이제 주연을 했던 내용인데 그 봉오동 전투 예, 얘기를 할 건데, 이 봉오동 전투하고 이제 청산리 대첩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뭐가 어렵냐면은 어느 나라나 자국의 역사를 이제 기술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소위 속칭 말하는 국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뽕. 자기 나라 이제 국가를 너무 사랑해서 국가가 주는 어떤 국가의 마약에 빠진다. 한마디로 이제 좀 뭐랄까, 국뽕이라는 거는 극단적인 애국주의를 이제 국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대첩을 이제 설명할 때 제가 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어떤 명확한 전쟁에서 어떤 전공, 전과, 이러이러한 뭐 일본군을 얼마나 죽이고 우리는 얼마나 피해를 덜 받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명확한 어떤 사료, 역사적인 어떤 증거가 좀 부족합니다. 좀 고증이 잘 안 돼요. 역사를 이제 팩트로서 이제 접할 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내용이 정확히 어떻고 우리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고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걸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엄청 크게 일제한테 이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일본군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사살했고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덜 봤는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크게 이겼다는 입장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좀 이제 어렵습니다. 뭐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봉오동 전투부터 보겠습니다. 봉오동이란 동네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에요, 여기. 봉오동 있죠, 그쵸? 지금 여기가 이제 어딘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제가 한반도 이게 지도를 이렇게 있으면, 예, 지금 여기가 이쯤 됩니다. 이쯤 끝에 말이 여긴 거예요. 여기 이제 봉오동이 있어요. 어, 홍범도 장군님이 계십니다. 홍범도 장군님이 이제 대한독립군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계셨는데 연합 부대가 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한 사건이 봉오동 전투예요. 어, 근데 약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음, 영화 작년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 봉오동 전투에 보면은 막 유준열 배우가 기관총을 가지고 일본 이제 월강 추격대라고 나오는 일본군들을 거의 뭐 람보처럼 막 학살합니다 거의. 어, 이게 이제 좀 애매한데 음, 어쨌든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봉오동 전투는 이제 뭐냐면은 독립군들이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힘드니까 여기는 이제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봉오동 일대에서 홍범도 장군님을 중심으로 한 이제 부대들이 솔직히 우리가 일본과 전면전을 벌이기는 힘들죠. 일본은 거의 국가 단위의 이제 부대, 뭐 사단급, 군단급 이상의 대규모 부대가 있는 거고, 우리 독립군은 뭐 끼케야 뭐 수백 명에서 연합을 막 하면 수천 명의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군하고 전면전으로 부딪혀서 이기기는 힘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은 뭐냐? 우리는 그 게릴라 전술을 이제 채택하는 거죠. 게릴라 전술. 쉽게 말해서 이제 적재적소의 요소의 적을 빠르게 치고 다시 이제 빠지는 요 형태가 이제 이 게릴라전인데, 우리 이제 게릴라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오동 일대에서 이제 일제 그 뭐랄까 그 어떤 소초 사람들 통행을 이제 감시한 소초를 우리가 습격해가지고 이제 피해를 입혔어요. 일본군에게.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는 자꾸 게릴라식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이 독립군들의 이제 이 게릴라 전술이 몹시 거슬렸겠죠. 그래서 이제 어, 추격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독립군을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우리가 이게 일본군의 이 추격대를 유인을 해가지고 봉오동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유인을 합니다. 봉오동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지역이에요. 호리병 이렇게 생겼죠. 호리병이 이렇게 호리병이 생겨 있는데,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면 여기가 다 산입니다. 산이고 여기가 봉오동이에요. 여기가 산이고 여기가 이제 분지처럼 펼쳐져 있는 지역인데, 여기로 이제 일본군을 유인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독립군이 이쪽에 이제 매복해 있다가 이제 일제히 사격을 가해서 일본군 추격대를 괴멸시킨 전투가 이제 봉오동 전투인데, 일본군은 왜 여기까지 유인해 들어왔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예, 아닙니다. 일본군은 이제 당시에 우리 독립군의 어떤 화기 수준을 되게 얕보고 있었습니다. 뭐 끼케야 화승총 수준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보면 조총이라 불리던 하늘에 나는 새도 맞춰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불 댕겨 해가지고 불을 붙이면 심지가 타면서 총이 격발이 되는 뭐 그 정도의 아주 조약한 수준의 화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우리 독립군이 화력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쪽 이제 중국 말고 더 북쪽에 이제 러시아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때쯤에 1917년쯤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적백 내전이라 부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러시아 군이 적군과 백군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이제 싸운 전투가 적백 내전입니다. 러시아는 원래 그 제정 국가였죠. 황제가 다스리는 짜르라고 불리는 그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인데, 여기서 이제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군이 되고, 황제를 따르는 왕당파 세력이 백군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제 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적군과 백군이 잠시 휴전을 해요. 휴전을 할 때 그 백군 쪽에 소속돼 있던 체코군이 있어요. 체코군 애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돌아가는데, 얘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빈주머니로 돌아가기가 그렇잖아요. 고향에 갈 때 이제 뭐 좀 사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체코군 애들 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얘네가 돈이 없어요. 얘네 뭐가 있냐? 내전 당시에 얘네 이제 무장하라고 지급받았던 여러 화기들, 총기, 뭐 이런 폭탄, 이런 이제 화기들이 있는 겁니다. 이 화기들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무기 암거래 시장에 내놓게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 독립군이 발빠르게 차지하는 겁니다. 이제 싼 값에 무기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모아두었던 독립운동 자금으로 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독립군의 그 어떤 무장 수준, 화력 수준이 일본의 예상치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뭐 조선 독립군 거 별거 아닌데 우리가 금방 추격해 들어가서 아작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웬걸 봉화동으로 이제 이렇게 쭉 유인해서 쫓아간 거죠. 일본군 입장에서는 왔더니 여기에 와 있는 우리 이제 독립군들이 왔어 하고는 이제 일제히 사격을 가하는데, 그 화력 수준이 일본군의 기대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봉오동 전투에서 매복해 있다가 홍범도 장군님 휘하에 이제 대한 독립군과 여러 연합 부대가
홍범도 장군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사격을 가해서 일제 일본군을 이제 물리치는데, 이게 이제 좀 달라요. 그 일본군 입장에서는 별로 안 죽었대. 이제 아무래도 자기네 군의 피해를 조금 이제 축소시켜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죠? 쪽팔리잖아, 지들 입장에서. 이 독립군이 정규군도 아닌데 막 여기 쫓아 들어갔다가 막 수백 명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쪽팔려요. 근데 이제 또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에서는 이 봉오동 전투의 전과를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은 일본군 전사자가 157명, 우리가 일본군을 157명을 죽였고, 일본군 중상자, 전투 불가능한 중상자가 200명, 200명을 거의 뭐 아작을 내놨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다친 일본군이 약 100명 정도. 그래서 이제 사망자 157, 중상자 200, 경상자 100명 정도고, 우리 독립군은 거의 부상을 입지 않았다, 피해가 거의 없었다, 압도적인 승리였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은 뭐 몇 명 안 죽었다 그러고, 자기들 피해가, 오히려 일본군은 뭐 우리가 독립군을 더 많이 죽였다, 뭐 24명 이상의 뭐 사망자를 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을 이렇게 많이 이제 죽이거나 다치게 만들었고, 우리 측 피해는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진실이 이제 뭔지는 교차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일본 측 주장과, 일본은 자기네 피해를 줄여서 얘기를 할 거고, 우리는 이제 우리 측이 일본군한테 많이 피해를 입혔다는 걸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진실은 그 두 양측의 주장 사이 어디쯤에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료를 좀 찾아봤는데, 사료마다 주장이 좀 다 제각각이에요. 이때 당시에 뭐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 좀 남아있기도 힘들고, 뭐 대충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볼 때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이 피해를 입은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훌륭하게 매복 작전을 수행해서 일본군을 이제 타격을 입혔는데, 그 숫자가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서 대략 한 150명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이 봉오동 전투가 뭐 명확한 거는, 뭐 일제를 얼마나 죽였냐, 우리가 약간 국뽕에 취하면 야 157명 죽였어, 200명 중상이야, 100명 정도가 가볍게 다쳤어, 일본군 개박살 났어 라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이제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보면은 뭐 한 150여 명 정도의 일본군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본군한테 이겼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이제 일본군이 이제 우리 독립군으로부터, 소수의 우리 독립군으로부터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은 객관적 사실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이제 이 봉오동 전투가 있고, 요거보다 더 큰 전투가 청산리 대첩입니다. 청산리 대첩. 청산리 대첩은 이제 여기 전설적인 인물 나오죠. 김좌진이라고. 그 장군의 아들이란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종로를 주름잡던 조폭, 우리나라 조폭계의 어떤 전설 같은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 김두한의 아버지가 이제 김자진이라는 독립운동가인데, 이 김자진 장군이 북로 군정서군이라는 걸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승리했던 홍범도 장군이 여기 와가지고 이 김자진 장군과 같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자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 장군의 뭐 대한 독립군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 부대가 일본군을 이제 크게, 청산리라고 하는 곳, 여기죠, 청산리. 여기가 청산리인데, 여기서 이제 크게 물리친 전투가 청산리 대첩인데, 요것도 조금 이제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뭐랄까, 얼마나 많은 일본 군사가 죽었나에 대해서 숫자가 너무 다 달라요. 뭐 60명 죽었다라는 주장부터, 뭐 아니다, 뭐 1000명 죽었다, 1500명 죽었다, 뭐 3000명 죽었다라는 주장까지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진실이 뭐냐? 청산리 대첩에서, 1920년 10월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가 일본군에게 이제 상당한 타격을 가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상당한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가 너무 숫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적게는
150명 정도의 일본군을 죽였다는 데부터 많게는 약 3,300명을 죽였다는 데까지 이제 너무 이게 갭이 크잖아요. 이게 뭐가 진실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진실이 서로 이제 오갈 때는 대충 여러 그 사료들의 일본 부대에 괴멸된 사망자 숫자 값을 대충 평균을 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수렴하냐면은 약 1,000여 명 정도의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에서는 우리가 일본군을 크게 무찔러서 한 1,000명 정도의 사망자를 냈나 보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1,000명도 내가 좀 자신이 없어. 이게 진짜 1,000명이나 죽였을지 애매하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군대 편제로 보면은 일본군이 한 개 4단급이 한 5,000명 정도의 병력이 되는데 원래 전투 교범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을 벌일 때 장교나 이런 간부들이 자기 기분대로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닙니다. 전투를 벌이다가 아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면 이 정도 피해가 발생하면 요런 식의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근데 이 매뉴얼에 따르면 어 10% 정도의 병력 손실이 나면은 즉시 대각을 해서 병력을 보충하게끔 이제 일본군 매뉴얼이 교범이 돼 있는데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청산리 대첩에서 이제 들어왔던 뭐 일본군이 뭐 숫자가 또 기록마다 달라요. 15,000명에서 15,000명이다. 뭐 주장하는데 우리 측 이제 우리 독립군 측에서는 일본군 15,000명 새까맣게 몰려왔다. 우리가 근데 맞서 이겼다라고 주장하고 뭐 일본 측 주장은 뭐 한 5,000명 좀 넘는 수준 정도. 그러니까 대충 일본 측의 주장이 맞다면 한 개 4단 정도가 들어온 거고 우리 독립군의 이제 주장이 맞다면은 약 뭐 한 3개 4단 정도가 이제 치고 들어온 거죠. 근데 3,300명이 괴멸했다. 그리고 괴멸될 때까지 일본군이 손 놓고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실시간으로 자기네 부하가 지금 죽어 나가고 있는데 막 푸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전사자가 갑자기 막 발생하게 되면은 후퇴를 하고 그 부족한 병력을 다시 채우는 게 이제 어떤 전투 교범에 따른 행위인데 3,300명 정도가 사망했으면 이거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본 독립군 주장대로 15,000명 와가지고 3,300명이 여기서 죽었다. 뭐 얼마 죽은 거예요? 20% 넘게 죽었어. 20% 넘게. 그리고 뭐 일본군 주장대로 한 5,000명 정도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추산한 1,000여 명 정도가 죽었다. 그럼 이거 몇 프로 죽은 거예요? 이것도 20% 죽은 거죠. 20%의 병력 손실이 날 때까지 일본군이 후퇴하지 않고 계속 싸웠다, 푸시했다. 조금 뭐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뭐 진실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5,000명보다는 좀 많은 숫자가 청산리로 들어와서 대충 3,300명보다는 좀 적은 한 1,000여 명 정도의 어, 전사자 한 8,000명 들어와서 한 1,000명 정도 죽지 않았을까라고 뭐 저는 대략적으로 추측해 보는데 뭐 진실은 저 너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청산리 대첩도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게릴라식 전투 방법을 통해서 전술을 통해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힌 전투였다. 그리고 당시에 무장 투쟁 과정에서 단일 전투로는 우리가 일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친 전투가 바로 이 청산리 대첩이었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실은 저 너머에. 자, 그리고 이제 간도 참변이라는 게 벌어져요. 간도 참변이 이제 뭐냐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시간 순으로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가 벌어지죠, 그렇죠? 봉오동 전투가 이제 벌어졌을 때 일본군은 당연히 자기네 이제 추격 부대가 가서 이제 홍범도 장군 휘하의 독립군을 괴멸시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 졌어요.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1920년 10월에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무슨 이제 짓거리를 계획을 하냐면은 훈춘 사건이라는 걸 이제 계획을 합니다. 훈춘 사건이 어디냐면 이게 만주 일대 간도에 있는 동네가 훈춘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 영사관이 있어요. 영사관 일종의 뭐 외교관이라 외교 건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 애들이 살고 있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일본 이제 군대가 여기 훈춘 지역에 있던 중국 마적단. 여러분, 마적이 뭐예요? 마적. 바다에서 도적질하면 해적, 강에서 도적질하면 수적, 산에서 도적질하면 산적, 말 타고 다니면서 도적질하면 마적이에요. 이제 마적단을 매수를 합니다.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마적단 보고 일본 영사관을 공격을 하라 그래요. 이상하죠? 일본 애들이 왜 중국 마적한테 돈을 주고 자기네 외교 건물을 공격하라고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유가. 여기는 이제 공격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막 죽어요. 한 7명 넘게가 죽었던가. 불 나고 막 난리 나요. 중국이 마적단 애들이 돈 받은 대가를 이제 잘 이제 수행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훈주 사건인데, 훈주 사건에 이제 배후로 일본이 누구를 지목하냐? 자기네 이제 일본 영사관을 이제 공격한 배우가 지들이 돈 주고 중국인 마적단 보고 지네 건물 공격하라 그랬으면서 일본 애들이 이제 이건 누구 짓이다. 이거는 여기 이제 이 간도 지방에 와 있는 한인, 즉 조선인들의 짓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이 이제 간도 일대에서 간도 참변이란 걸 일으켜요. 훈춘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간도 참변이 뭐냐, 무차별적으로 이제 이 간도 지방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학살하는 겁니다. 학교도 불지르고 교회도 막 불태우고 막 뭐 집에도 막 불 질러버리고 사람들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간도 지방에 살고 있던 한인들의 피해가 이제 막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도 참변이에요. 간도에 살던 한인들을 무차별로 학살하는 거죠. 명분은 훈춘 사건인데 훈춘 사건 지네가 저지른 거예요. 중국이 마적단을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배후로 우리 한인을 지목하고는 간도 참변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에 이제 이 간도 지방에 있던 독립군들이 자꾸 이기니까 빡친 거죠. 일본 애들이 뭔가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여기 있던 한인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간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이 여기 간도 지방에 들어와 있는 독립군들 보고 제발 좀 여기서 나가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구를 해요. 왜냐면은 독립군이 여기 간도 지방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꾸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사실 뭐 좀 이거 야박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 한인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분들 뭐 독립이다 뭐 이런 거 잘 생각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조선 땅에서 일본의 압제가 너무 심하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농사지을 땅도 없고 막 지주들이 자기들을 수탈하고 이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여기 이제 이 한반도의 여러 지역에 살고 있다가 뭐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여기는 간도 일대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여기 살기 위해 왔는데 여기 이제 독립군이 있으면서 자꾸 일본군을 대상으로 게릴라전을 벌이다 보니까 일본군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한다는 식으로 여기 이주해 와 있는 한인들, 민간인들을 자꾸 학살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립군들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독립군이 있어서 자기들이 자꾸 피해를 보는 것 같아. 거기다가 또 독립군이 실제로 여기 와 있는 한인들에게 자꾸 군자금을 요구를 해요. 자기들이 독립군들이 뭔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무기 사고 하려면, 먹고 쓰고 하려면은 돈을 자꾸 여기는 한인들한테 이제 돈을 요구를 하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막 여러 가지 그 좀 테러 비슷하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독립군들이. 여러분들에게 독립군이 물론 이제 훌륭하신 분들인데, 지금 선생님 얘기는 여기에 이제 살고 와 있는 우리 이 한반도 내에서 조선 땅에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간도 지방으로 이주해 와 있는 이주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립군이 자꾸 이제 일본군을 건드리니까 일본 애들이 여기 와 있는 한인 민간인을 자꾸 학살한다. 괴롭죠,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 독립군들이 시시때때로 와가지고는 독립운동 좋은 일 하는데 군자금 대라면서 막 돈을 뜯어가요. 강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 독립군이 좀 제발 여기서 나가줬으면 하는 게 이제 당시에 한인들의, 여기 와 있던, 이주에 와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뭐 비난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애초에 여기에 독립운동 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 땅 내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주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독립운동을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또 독립군 보고 여기서 좀 나가주세요 이 지역을 좀 떠나주세요라고 요구했다 해서 이 사람들을 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도 참변이 벌어지고 그 결과 여기 이제 간도 지방에 있던 독립군들이 에이씨 우리가 떠난다. 그리고 여기를 떠나요. 자 떠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자 자유시라는 곳으로 이제 많이들 가요. 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간도 지방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땅인데 여기에 이제 자유시라고 하는 스포보드니라는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물론 모든 독립군이 다 이동한 건 아니고 뭐 김자진 장군을 따르던 북로 군정서군 이런 사람들은 여기 가려고 하다 그냥 안 가고 돌아와요. 왜냐면은 김자진 장군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엄청 혐오합니다. 공산주의를 반공주의자요. 이 김자진 장군님은 공산주의는 진짜 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여기 이제 이 스보보드니 여기 자유시는 여기는 이제 당시 이제 러시아 지역이죠. 러시아는 근데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돼 있어요. 소련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가 돼가고 있는 와중에 이 공산주의 이제 이 정권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이 독립군한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 독립하는 거 우리가 뭐 해줄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희 전부 다 여기 자유시로 한번 모여봐. 우리가 너희들한테 무기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여기 너희들한테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주고 군자금도 주고 도와줄게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독립군들이 그 얘기를 믿고 러시아의 이제 자유시로 갑니다. 거기 가면 러시아 애들이 우리를 도와준대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공산주의를 싫어했던 뭐 김자진 장군님 같은 분들은 이제 가지 않고 이 자유시로 가지 않고 다시 이제 뭐 만주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자유시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요거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설명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바로 20강인가요? 20강 가서 바로 자유시 참변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